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신혜호 작가의 이웃집 식물 상담소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사랑을 줄여보길 권합니다. 사랑을 조금 줄여보면 우리 인생에도 관계에도 기다리던 꽃이 필지 모를 일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식물, 인간 관계를 방치하란 말이 아닌 조금 거리를 두어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식물 혹은 타자가 원하는 방식의 소통이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 보라는 말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새로운 사랑초, 페추니아, 그리고 한아름의 장미까지 정말 다양한 식물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 주신 후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볼 식물은 사계 페랭이입니다. 붉으스름한 분홍의 꽃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주택 단지나 정원 하단에 키우면 귀엽고 앙증맞은 친구죠. 꽃말은 순결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1년 내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계 페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작은 키의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참 키우기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번식도 잘 되고 관상하기도 이뻐서 인기가 좋은 식물이죠. 겨울철에는 잎이 푸르게 남아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키워주세요. 다음 친구는 골드 피라밋 국화입니다. 국화과 해바라기 속 여러 해살이 풀인 골드 피라밋. 애기 해바라기 혹은 숙군 해바라기라고도 불립니다. 개화 시기가 딱 이맘때입니다. 이 지금 10월이 가장 이쁠 때죠.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생명력 역시 강합니다. 햇빛을 좋아하되 가습은 주의해주세요. 여러 정원에 많이 식재하는 골드 피라밋은 투명극 혹은 핑크 뮬리와 함께 식재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색감을 표현해서 이쁘더라고요.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이 나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털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여러분은 야생화의 매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순수함과 개성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작고 아담한 모습에 예쁜 잔털이 나 있는 친구입니다. 도끼와 드래곤은 매우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죠. 다음 친구도 매우 독특하고 신기한 친구입니다. 바로 우이엽입니다. 우이엽은 잎이 소의 귀를 닮았다 하여 소우자, 귀이자, 잎엽자를 써서 우이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키리타 스타더스트라는 영어식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길쭉길쭉한 게 잎이 소의 귀로 보이시나요? 길쭉길쭉한 이 잎은 독특한 두께감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은빛 잎맥들이 보이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그 가운데 물려있네요. 꽃이 피어나면 그 꽃도 아기자기한 게 정말 이쁘더라고요. 또 귀여운 붉은 여우 꼬리풀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매우 독특하죠. 빨간색 꼬리같이 생긴 꽃 모습에 보송보송한 붉은 털이 덮여있는 듯한 이 붉은 여우 꼬리풀은 보는 재미가 쏠쏠한 친구죠. 계절 상관없이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초록색의 작은 잎들이 뭉쳐 이렇게 덩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잎들을 보면 작은 깻잎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무늬자수정입니다. 이름도 예쁜 무늬자수정. 꽃피는 모습이 자수정같이 피어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잎에 하나하나의 무늬가 있는데 이게 모두 섬세하게 은밀하게 다 다릅니다. 무늬자수정은 무늬 누리장나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무늬자수정의 꽃을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둥근 공 모양을 형성하면서 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정말 자줏빛의 자수정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색감을 가진 잎들과 함께 나중에 꽃봉오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절로 드러납니다. 사실 무늬자수정은 꽃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이 은빛색의 잎빛과 잎색이 정말 예쁜 친구입니다. 유난히 잎이 이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 무늬자수정입니다. 다음 친구는 아젤리아 철쭉입니다. 아젤리아 철쭉은 유럽 벨기에에서 개량한 신품종의 식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철쭉이라고도 불립니다. 작은 몸집에 비해 큰 꽃망울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꽃의 화형이 뚜렷하고 크고 겹꽃이 많습니다. 아젤리아 철쭉은 공기 정화 식물이며 암모니아와 포르알데히드를 잘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농원에는 3가지 정도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과 하얀색이 조금 섞인 색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연분홍의 색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붉은 계열의 색깔, 이 3가지 종류가 있네요. 꽃이 오래가는 아젤리아는 야생화처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가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키워주시면 꽃색이 진해지고 화사해지면서 꽃에도 힘이 더욱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색감의 아름다운 장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원에는 아이보리, 노란, 분홍, 빨간 장미가 있습니다. 여러 장미를 함께 키워보아야 하나하나의 색깔의 특징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미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죠. 너무 많은 신화와 인간의 상상력이 장미에 투영되어 수많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인간이 꽃을 향유하기 시작했던 매우 이른 시기부터 재배되던 꽃인 장미는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인과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꽃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제우스가 꽃들에게 왕을 만들어준다면 그 이름을 장미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미야말로 세상의 장식품이자 식물의 영광이며 꽃들의 눈, 초월의 한 줄기 홍조, 그리고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킬레우스 탄티우스가 2세기에 장미에 대해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움을 옛날부터 시대를 초월하여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장미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직사광선, 양지 바른 곳에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조량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면 꽃도 잘 피어나죠. 장미를 물 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식물과 마찬가지로 겉흙이 마르고 잎에 힘이 없어 보일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주시면 가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는 제가 정말 요즘에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원종 시크라멘입니다. 원종 시크라멘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반 시크라멘과는 또 다른 특징과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은엽의 잎과 꽃변이까지 아름다운 품종이죠. 일반 시크라멘과 어떤 차이가 있냐 물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잎이 은혜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귀여운 특징이 바로 이 꽃대를 보호하기 위해 동글동글 줄기가 말려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귀엽게 뽀글뽀글 머리 파마한 것처럼 말려있죠. 이게 자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터득한 하나의 생존 방법이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자연에게 또 한 번의 경외심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종이기 때문에 잎과 꽃이 작은 편인데 이게 또 엄청나게 섬세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원종을 키우시면 일반 시크라멘도 같이 키우면서 차이를 느끼곤 하십니다.
일반 시크라멘이 조금 더 느낌은 전체적으로 쨍한 느낌을 주는 반면 원종 시크라멘은 꽃의 매무새나 수영이 매우 섬세하고 수려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가 흔히 우리가 시크라멘이라고 불리는 일반 시크라멘입니다. 꽃도 화려하고 매우 예쁘죠. 색도 쨍하게 예쁩니다. 시크라멘은 천사의 날개옷이 떨어진 곳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꽃이 정말 예쁩니다. 이건 원종 일반 둘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꽃잎이 마치 천사의 날개옷같이 하늘을 향해서 피어납니다. 다음 친구는 블루 플러바고입니다. 블루 플러바고의 꽃색은 담청색이라고 합니다. 담청색의 담은 맑을 담, 청은 푸를 청으로 옅고 밝은 청색을 뜻합니다. 한국의 전통색이기도 하죠. 하늘을 가장 잘 표현하고 닮은 색깔이라고 합니다. 블루 플러바고는 꽃의 화심 입장 다 담청색입니다.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입니다. 석중목 객질경이과 상록 강목 식물입니다. 물을 자주 줄 필요 없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는 순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농원의 사피니아 페추니아, 보라 미니벨이 드디어 입고되었습니다. 너무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들 좋아하시면 이거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색감이 그 정도로 다양하고 예쁜 친구입니다. 사피니아를 키우실 때에는 가습을 주의해 주시고 시든 꽃을 그때그때 제거해 주시면 예쁜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다음 친구는 삼지구엽초입니다. 삼지구엽초란 3개의 줄기로 갈라진 잎에 3개의 잎이 붙어 9개의 잎이 형성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꽃말은 비밀 회춘, 당신을 잡아둔다 라고 하네요.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일 정도로 원기 회복 등 좋은 기운을 뿜어내는 친구입니다. 답 모양이 특이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좋은 야생화 키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다음 친구는 자엽 펜스테몬입니다. 은방울 꽃처럼 종 모양의 꽃이 줄기에 가득가득 피어나는 펜스테몬은 예쁘죠. 살짝 고개를 숙인 것 같은 모습이 여리여리해 보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특히 자엽 펜스테몬은 검붉은 색의 줄기와 잎은 녹색으로 화단에서 키우시면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초록의 파릇파릇함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녹산입니다. 잎이 심장형으로 각이 져 있고 꽃은 밝은 주황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인도작이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실까요?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인도작이, 하와이 차기, 딸기 차기 등 여러 이름을 가진 친구죠. 서양에서는 이 부들부들한 모습 때문에 실크트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부들부들한 재질, 이 털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털 같다고 표현한 거는 꽃잎이 아닌 수술과 암술입니다. 꽃잎도 없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친구죠. 우리 보통 꽃잎과 수술을 보고 와 이쁘다고 하는데 인도 자기는 이 수술만으로도 우리를 매혹시키는 능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보라쌀이 소품입니다. 대품을 키우시기 장소가 협소하거나 내가 직접 이 작은 친구를 키워서 대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소품을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보라쌀이는 쌀이나무 꽃을 닮은 보라색 꽃을 피운다 하여 흔히 보라쌀이라고 불립니다. 겨울부터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봄까지 꽃이 이어집니다. 농원에는 보라쌀이 이외에도 다양한 색깔의 분홍쌀이, 흰쌀이, 보카시쌀이도 있습니다. 색이 쨍한 친구들은 화려한 느낌을, 연한 친구들은 우아한 느낌을 주죠.
진분홍색의 꽃과 붉게 물들어 있는 단풍이 매우 매력적인 풍년목입니다. 아기아기한 친구들을 키우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인테리어로 더욱 멋스럽게 활용 가능합니다. 풍년목도 자라면서 가지가 늘어지기 때문에 쭉쭉 자라는 선이 매우 매력적이고 유려한 친구죠. 지금부터는 예쁜 사랑초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사랑초를 겨울에 키우는 이유는 역시 밖은 추위로 인해서 사그러들고 있지만 겨울 햇살이 비치는 베란다에서는 사랑초가 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겨울하면 조용하고 사라지는 계절인 반면 내가 있는 베란다 한켠에서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사랑초를 가을부터 부지런하게 기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랑초를 키우시다 보면 왜 내 사랑초는 꽃이 잘 안 피고 잎만 무성할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씀이 계시는 곳에 일조량이 많은가요? 해는 풍부한가요? 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조심스럽게 햇빛을 추측하는 이유는 햇빛이 그만큼 사랑초가 자라는데 꽃을 피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장소를 한번 바꿔주시거나 장소를 바꿀 수 없다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사랑초를 키울 수 있게 선반 위에 올려두던가 해서 해를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사랑초는 보통 아침 해가 시작되고 2시간 후부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잘 준비를 하면서 꽃을 오므리죠. 지금부터는 사랑초들이 꽃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물마름이 빨라진다는 거죠. 꽃이 없을 때보다 물을 더 빨리 주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 슬릿 화분에 키우면 물마름이 조금 더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토분보다는 슬릿 화분에서 키울 때 사랑초에게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면 꽃대를 잘 살리시면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퍼져나가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자라는 수형인 사랑초가 몇 개 있는데 이럴 때는 공예용 철사를 둥글게 말아서 지지대를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지지대를 머리 묶듯이 감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사랑초처럼 수직으로 길게 키가 커져서 자라는 친구들은 다이소에서 지지대, 나무꼬치 같은 것을 사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주셔도 예쁘게 사랑초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대를 만들어주시면 가습을 염려하거나 하엽지는 게 더 적어지기 때문에 지지대를 만들어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시든 꽃대는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잘라주셔야 합니다. 꽃대가 계속 올라오게 하려면 시든 꽃대를 잘라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르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그냥 꽃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꽃대의 아랫부분 줄기를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꽃대 하나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어 있다면 시든 꽃의 줄기 부분을 자르고 나머지 꽃대는 살려두셔야겠죠. 만자노 사랑초 역시 노란 사랑초로 개성 만점인 사랑초입니다. 여리여리한 사랑초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부진 모습이 있어서 저는 개성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풍성한 노란 황금색의 꽃을 보여줍니다. 잎장도 큰 편이고 꽃잎도 큰 편에 속합니다. 노란색의 꽃잎이 참 이쁜 친구죠. 지금 보고 계신 사랑초는 참 사랑초입니다. 하얀색의 꽃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만자노 사랑초와 조금 다른 색감을 지녔기 때문에 이 사랑초 역시 매력이 가득하네요. 노란 사랑초, 흰 사랑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친구입니다. 잎은 3장에 큰 잎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텀 핑크 사랑초는 가을의 분홍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입니다. 은은한 그라데이션과 약간의 펄감이 있어서 우아한 매력이 있는 꽃을 피워내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네요. 다음 친구는 야외사랑초입니다. 야외사랑초는 수직으로 뻗어 자라고 노란색과 주황색의 비율이 매우 아름답고 희귀한 사랑초입니다. 다음 친구는 SP 오렌지 사랑초입니다. 색감은 이러한 주황 빛깔입니다. SP 오렌지처럼 수영이 풍성한 친구들은 나중에 분갈이를 하시거나 합식을 하셔서 수영이 더 풍성해지면 지지대를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만들어 주셔도 보기에 참 좋게 자랍니다. 이 친구는 메소니아입니다. 다음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글라블라 더블 사랑초입니다. 겹꽃의 사랑초가 피어나죠. 가을과 겨울이라 하면 사랑초뿐만 아니라 구근의 계절이기도 하죠. 수선화는 노란 색깔의 앙증맞은 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꽃이 피는지 궁금해하면서 심는 게 구근의 가장 큰 식재 매력인 것 같습니다. 향수선화 아발란체는 수선화의 기준이 되는 그런 색깔과 모양을 가진 친구입니다. 금 자는 데를 닮은 것 같기도 한 친구는 향도 상큼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상상화 알비 플로라입니다. 보통 알비는 하얗다를 뜻하죠. 즉 하얀 상상화를 생각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신료로 알려진 샤프란 구근도 있네요. 보라색의 꽃을 피어내는 샤프란입니다. 향도 좋고 꽃의 모습도 매우 우아한 편이죠. 농원의 튤립은 총 3종류가 있는데 자프그루트 튤립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인데 살짝 우유를 머금은 바나나 우유 혹은 망고 우유 같은 느낌이 나는 친구입니다. 레드 임프레션 튤립은 빨간 튤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튤립 하면 떠오르는 그 원색의 아름다운 색감, 그 빨강 중에서 조금 더 짙은 색깔을 가진 게 레드 임프레션입니다. 매우 고급진 느낌을 주는 친구죠. 플레밍 플래그 튤립은 하얀색과 보라색의 색조합이 정말 눈에 띄게 예쁜 친구죠. 보라색 풍선 같은 알리움 기간티움입니다. 정원의 카페에 들에 농원에 포인트 주기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구글은 한데 모아서 정원에 식재하신다면 아마 치상 낙원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들이 정말 예쁜 친구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콜치쿰을 키우실 때 흙은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와 거름을 섞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엔 역시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봄에 꽃이 이쁘게 피고 다 보신 후에는 구근만 망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고 가을에 또 꽃대가 올라오면 구근이 보이도록 식재해 주시면 됩니다. 익시오 릴리온 타타리쿰은 파란색의 꽃을 향기롭게 피어냅니다. 크로커스는 예쁜 루비 자이언트와 조나터스가 있습니다. 각각 보라색과 분홍색의 꽃을 향기롭게 피어내는 친구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